2020년 6월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인 카슈미르 라다크 지방에서 양측 군인들 간의 충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격렬한 유혈 충돌이 벌어져 2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슈미르의 라다크 지방은 1962년에 인도와 중국이 전쟁까지 벌였던 지역으로 이곳은 인도 입장에서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의 발원지이며 하류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곳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자치구를 접하는 곳으로 이들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인도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라다크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히말라야 산맥과 인접한 곳으로 해발 7,000m 이상의 산들이 즐비하고 대부분의 거주 지역도 3,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환경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추운 기온과 희박한 공기입니다. 1년 중 6개월 이상이 겨울에 해당되며 기온이 영하 40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고 폭설과 결빙, 눈사태가 수시로 발생해 그나마 몇 안 되는 도로는 통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지대인 이곳은 공기도 부족하여 기압이 30% 이상 낮기 때문에 공기를 빨아들여 연료를 태우는 형태의 내연기관들은 심각한 출력 저하와 불완전 연소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투를 치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장비는 바로 전차입니다. 길이 드물고 협소하기 때문에 소수의 전차만으로도 적의 대부대를 상대로 방어할 수 있으며 전차의 기동력과 두꺼운 장갑은 장애물을 통과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협소한 길을 따라 이동하는 적의 차량들을 전차의 직사화기로 정밀 타격한다면 적은 희생으로 큰 성과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군은 이 지역에서 전차의 효용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며 1948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투 당시 M3 스튜어트 경전차로 무장한 경기병연대를 투입해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962년 인도는 중국과의 전쟁 당시 AN-12 수송기로 프랑스산 AMX-13 경전차를 수송해 전투에 투입시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경전차는 수송기로 공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고지대인 라다크 지역에서 매우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가 운용한 경전차들도 나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낮은 기압과 극심한 기온 변화, 그리고 극단적인 일교차로 인해 경전차들은 고장나기 일쑤였고 따라서 정상적인 가동 시간보다 수리를 받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라다크 지역에 특화된 그들만의 경전차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1970년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는 인도산 경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당시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전차를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던 무기를 개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보병 전투차 BMP-2의 차체에 프랑스산 105mm 주포를 탑재해 그들만의 경전차를 개발합니다. 이 경전차는 인도의 첫 경전차였던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부족한 방어력입니다. 전차를 AN-12 수송기로 공수해야 했기 때문에 무게가 18톤으로 제한되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장갑도 붙이지 못해 중기관총 이상의 화력에는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높은 차고입니다. BMP-2의 차체가 보병 전투차로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전차와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차체를 숨기고 매복하는 일이 많은 산악지역에서 높은 차고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도하를 위해 앞으로 길게 늘린 하파는 조종수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좁은 도로에서 장애물이나 웅덩이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았던 DRDO 경전차는 인도 육군에서 인수를 거부하면서 정식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군의 반가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1989년 인도가 소련으로부터 일류신 76 수송기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40톤 이상의 적재 능력을 지닌 이 대형 수송기로 인해 인도는 T-72 전차를 수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72 전차는 주력 전차였던 만큼 기존 경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400mm가 넘는 전면 장갑의 반응 장갑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었으며 125mm 활강포는 경전차의 공격력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T-72도 척박한 환경의 라다크 지역에서는 온전한 성능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고지대의 부족한 공기로 인해 엔진의 출력은 30% 이상 감소했으며 모래먼지가 흡기계통으로 들어가 고장을 일으켰고 야간에 기온이 떨어지면 전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군은 이러한 T-72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제조된 연료나 윤활유를 넣어 엔진 출력을 보존하려 했고, 야간에는 불침번이 두세 차례 시동을 걸고 점검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도군은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군보다 우세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이 넘어가면서 인도의 이 같은 우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철도와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면서 수송로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전략 수송기 Y-20이 투입되면서 분쟁 지역까지 중장비 항공수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15식 경전차의 등장으로 중국은 육상 전력에서 인도를 압도하게 됩니다. 15식 경전차는 중국이 서부고지대에서의 작전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전차로 이전 전차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엔진 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이 독일제를 참고하여 만든 엔진은 평소 88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고 4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도 7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 인도의 T-72 전차보다 우수한 기동력을 보여줍니다. 비록 105mm 강선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개량된 신형 탄약과 포발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 현대적인 3.5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신형 경전차를 300대 이상 발주하여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군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신형 T-90 전차를 투입하여 성능 실험을 해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48톤급의 T-90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기동로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지역에도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반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육중한 주력 전차의 기동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15식 전차와 비교해 화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 육군은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상대할 새로운 경전차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과 같은 성능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해발 4000m의 고지대에서도 기동력과 가동률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0m 이상의 교전거리에서도 주야간 표적 탐지와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 험난한 지형을 통과할 수 있는 장애물 극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 공고 후 1년 이내에 인도받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이러한 인도군의 요구를 가장 빠르게 맞출 수 있는 후보는 러시아의 투S-25 공수전차였습니다. 18톤의 가벼운 무게로 낙하산을 이용한 공수도 가능했으며 무엇보다 125mm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어 화력면에서는 중국산 전차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가벼운 만큼 방어력이 부족하고 사격 통제 장치의 성능이 떨어져 포탄의 정확도가 낮아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는 경전차의 국산화를 제안합니다. K9 자주포의 라이센스형인 K9 바즈라의 차체에 벨기에산 105mm 포탑을 장착하자는 것입니다. DRDO는 K9 바즈라의 차체가 폭 55cm에 달하는 광폭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접지압을 유지할 수 있고 톤당 마력비도 우수해 이동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육군은 K9의 경전차 버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9의 엔진을 고지대용으로 개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서 기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군은 25톤 이하의 전차를 원하고 있지만 K9은 차체의 무게만 30톤이고 여기에 포탑을 결합하면 35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이번 경전차 사업은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여 대를 도입하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방산기업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BAE 시스템즈의 M8AGS입니다. 과거 M551 공수전차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기본 중량이 19톤이기 때문에 C-130 수송기로도 공수가 가능하고 여기에 장갑 모듈을 추가해 방어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105mm 포를 장착하지만 요구에 따라서는 120mm 저반동포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DLS사의 그리핀경 전차입니다. 영국의 신형 장갑차 아약스의 차대에 105mm나 120mm 포탑을 장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중량은 28톤으로 요구 조건을 다소 초과하지만 중국의 15식 전차를 상대로 효과적인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 엘비사가 개발한 경전차 사브라는 레벨 4급 이상의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현대전장의 가장 큰 특징인 급조 폭발물과 RPG-7에 대응이 가능하며 얼마 전 필리핀의 경전차 사업에서는 대한민국의 K-21 105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도 경전차 사업의 마지막 후보는 방금 언급되었던 대한민국의 K-21 105 경전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21 105와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